자, 첫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마요르카.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건 좀 마요르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려 4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놀라운 스코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세비야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서며 버티기보다는 이제 맞불을 놓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좀 수비 뒷공간을 전반적으로 잘 공략하면서 대량 득점을 해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이긴 것도 이긴 건데, 그런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대승을 좀 거둔 거는 굉장히 좀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최상의 좀 모멘텀을 좀 만든 거 좀 세비야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기세가 이제 더더욱 좀 이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크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단 1승밖에 못했을 정도로 이제 좀처럼 이기질 못하고 있고, 현재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원정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원정에서는 전패 중으로 이제 오사수나와 더불어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저조한 것 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편차가 큰 만큼 원정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세비야가 비교적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전진성이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라인을 좀 올린다고 해도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마요르카보다는 세비야가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선보이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비야가 만약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마요르카에 비해 이제 세비야의 좀 전환 속도 또한 더 이제 빠르다 보니까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세비야가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템포 싸움에서도 앞선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세비야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유리한 요소가 이제 더 이제 많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세비야가 이제 홈에서 무난히 좀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뭐 언급했듯 이제 세비야가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두며 최상의 모멘텀을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세가 확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세비야의 기세를 원정 마요르카가 막기에는 많이 좀 역부족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도 이제 세비야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세비야 승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비야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리즈. 자, 우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우선 이제 라일 포스터를 좀 비롯해서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좀 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윙어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지금 현재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 5골, 그리고 이제 빌라 상대로 2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원정에서는 좀 실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지금 원정에서는 좀 실점이 많은 것 좀 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홈으로 돌아와 좀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원정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기대해 볼 만도 하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1승밖에 없는 상태고, 그 직전 경기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긴 홈 무패행진이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벌리보다는 그래도 이번 시즌 리즈의 성적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즈 역시 최근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흐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벌리가 이제 최근 실점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나름 좀 수비가 견고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벌리의 좀 수비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카라바오컵에서는 뭐 카디프 시티 상대로 이제 벌리가 홈에서 이제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한 전적이 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벌리가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좀 돌리며 이제 2군에 좀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약간 좀 멀티 실점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을 때 이제 홈에서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이제 멀티 실점이 없는 그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홈 벌리의 수비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도 리즈 상대로는 매번 벌리가 대응 전술을 좀 잘 준비하며 리즈의 공격을 잘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벌리가 홈에서 이제 리즈의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정과 비교했을 때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기대해 볼만 하고,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리즈 상대로도 충분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게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제 리즈만 만난다고 하면은 벌리가 대응 전술을 매번 좀 잘 준비하면서 확실히 좀 리즈의 공격을 좀 잘 틀어막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뭐 벌리가 홈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비에 좀 성공해서 좀 좋은 결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뭐 리즈의 좀 경기력이나 뭐 밸런스도 그리 좋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네. 아무튼 뭐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벌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이제 에버튼.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루시, 로드리, 그리고 아이투누리, 그리고 후사노프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릴리시, 그리고 마이클 킨이 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에버튼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좀 보이고 있는 그 그릴리시가 좀 빠지는 거는 에버튼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좀 클 수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홈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브랜트포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를 좀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직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깔끔하게 좀 잘 마무리한 그건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컨퍼런스 리그 1정을 좀 소화한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팀 다 A매치 휴식기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둔 채 맞붙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에버튼의 중원이 시즌 극초반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그럼에도 현재 이제 맨시티의 좀 중원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밀리는 좀 편이다 보니 결국에는 맨시티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침투, 뭐 컷백, 뭐 중거리 등 이제 워낙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능한 거죠 맨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공격 패턴을 좀 바탕으로 이제 공격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중 뭐 특히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에는 더더욱 이제 좀 도쿠에 대한 좀 의존도가 좀 큰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좀 도쿠를 좀 통해서 이제 측면을 좀 휘저 좀 득점 루트를 좀 다양하게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이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좀 기록 중으로 비교적 실점이 많은 편인 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수비는 좀 더더욱 좀 불안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서 좀 득점력이 좋은 맨시티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홈팀 맨시티 사이드 쪽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 대 이제 함부르크. 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수비수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함부르크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건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4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 행진은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홈 돌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전히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라이프치의 흐름은 지금 좋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마인츠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뭐 마인츠전에서는 이제 함부르크가 전반 10분 만에 2골을 넣으며 마인츠의 수비를 빠르게 붕괴시켰고, 그 이후에도 마인츠에 비해 효율적인 공격을 좀 잘 구사하면서 추가 득점을 좀 기록해 결국 좀 대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시즌 극초반에는 많이 좀 주춤했던 그렇죠 함부르크였는데, 현재는 이제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이 부데스리가 내에서도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라이프치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또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이제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자체도 이제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 팀 다 확실히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자주 좀 창출할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뭐 라이프치히가 뭐 최근 뭐 홈 경기력 및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함부르크의 최근 3경기에서의 그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지금 3경기 다 유효슈팅을 좀 많이 만들며 공격이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력도 많이 지금 향상된 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호각을 좀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최근 좀 함부르크의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약간 좀 기세가 좋은 함부르크가 뭐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도 뭐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 뭐 이번 경기를 뭐 선뜻 뭐 라이프치 사이드를 뭐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차라리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함부르크 2프랜승을 좀 도전해 보는 게 이제 좀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함부르크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함부르크 2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2프랜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번트리 대 이제 블랙번. 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좀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그건 좀 블랙번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넣으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이어가는 데 이어 이제 3경기 연속 클린시트까지 좀 기록 중으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최상의 기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현재까지 이제 코번트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경기력이 계속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우상향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최고점의 그런 좀 퍼포먼스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기세가 굉장히 좀 매서운 좀 최근에 이제 코번트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공수 밸런스가 다소 안 좋아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양 팀의 좀 흐름은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는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코번트리가 뭐 현재 블랙번 상대로는 충분히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이제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현재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진 패스가 좀 좋으면서 이제 침투, 컷백, 중거리 등 이제 비교적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고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코번트리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좋은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공격에서도 이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코번트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잘 살려 블랙번 상대로도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으면서 이제 특히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좀 작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이제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번트리의 강한 압박에 잘 대응이 안 되면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블랙본이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좀 많이 발생해 수비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코번트리의 그런 좀 득점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할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지금 뭐 크게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코번트리가 더 우세하다 보니 이런 코번트리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연승을 이어가 이제 리그 1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코번트리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 승의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온 대 트벤테. 자, 우선 양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네이먼 같은 경우에는 근래 3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타다가 이후에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고에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이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은 후에 어느 정도 페이스를 좀 끌어올린 현재 좀 네이메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테벤테 같은 경우에는 기세가 좀 굉장히 좋아요. 네,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좀 거둔 경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혈이 확 뚫린 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벤테 입장에서는 지금 스파르타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둬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든 게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기세를 현재까지도 쭉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이제 네이베온이나 이제 트벤테나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그래도 이제 좀 전개가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초반부터 이제 다이나믹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꽤 좀 스피디하게 좀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트벤테에 비해 뭐 네이메온의 좀 수비 전환이 느리고,
그리고 지금 뭐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리커버리도 다소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역습 전개가 좋은 트벤트 상대로 이제 네이면이 수비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점 위험 또한 이제 보다 더 네이면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뭐 트벤테도 뭐 수비가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네이메온에 비해서는 나름 좀 수비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 경기는 되려 이제 실점 위험이 큰 팀은 네이메온이 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트벤테가 이제 성적이 좀 저조할 때는 중원 장악력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중원 장악력이 좀 좋아지면서 경기를 보다 더 수월하게 좀 풀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점이 현재 좀 트벤테가 3연승을 좀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중원에서의 좀 힘이 이제 많이 좀 향상된 그런 트벤테이기 때문에 이런 트벤테가 뭐 네이면 상대로도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런 뭐 인게임적인 요소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트벤테가 이제 네이면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트벤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트벤테 이제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3.5라고 해도 이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벤테 프랜승에 3.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자, 일단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를 이제 연달아 꺾으며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또 이제 뭐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꼬마가 선취골을 좀 넣었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고 이제 수적 열세로 인해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결국 좀 무승부로 좀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뭐 솔직히 뭐 이제 직전 뭐 셀타비고 전에서도 이제 꼬마의 좀 퇴장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좀 매치였는데 좀 퇴장으로 인해서 아쉽게 좀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었던 그좀 직전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한 그좀 오사수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꼬마가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초반부터 이제 라인을 올려 이제 전방 압박 및 안 그러면 이제 하프 스페이스 좀 침투를 좀 통해서 이제 꼬마가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이며 오사수나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훌리안 알바레스를 좀 필두로 이제 공격진의 폼이 좀 물이 오른 좀 꼬마다 보니까 이런 좀 꼬마가 확실히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가 뭐 최근 2시즌 연속 이제 시즌 막바지에 이제 꼬마만 만나면은 전부 좀 이기면서 이제 꼬마 상대로는 매번 시즌 막판에 이제 고춧가루를 좀 뿌리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만큼 양 팀의 좀 격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이제 그때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항상 이제 2시즌 연속 시즌 막판에 이제 꼬마 상대로 이제 꼬마한테 좀 패배를 좀 안기면서 고춧가루를 좀 뿌렸던 그쪽 오사수나인데 지금 현재 오사수나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고 게다가 이제 꼬마가 지금 원정에서 게다가 이제 오사수나가 지금 원정에서는 너무 지금 계속해서 연패를 좀 하면서 이제 경기력이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 오사수나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오사수나가 고춧가루를 좀 뿌리기는 많이 좀 무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도 전부 꼬마가 우세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꼬마는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오사수나는 공식전 기준 이제 원정에서 4연패 중으로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 또한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꼬마가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의 좀 패배를 좀 리벤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꼬마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의 그런 좀 꼬마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 오사수나의 그 득점 기대값 차이가 좀 많이 좀 크고 그리고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 및 그리고 저 경기력 차이도 꽤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꼬마가 좀 이겨도 한번 좀 대승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싶어서 뭐 마인승까지 이제 도전해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마승 마인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브라이턴 대 뉴캐슬. 자, 요거는 저는 승표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뉴캐슬이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파악이 이제 많이 올라왔고 특히 좀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좀 살아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뉴캐슬이 확실히 좀 브라이턴까지도 충분히 좀 꺾을 만한 좀 저력이 좀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승부는 경기로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 자, 일단 바르셀로나가 이제 세비야 상대로 4대1 좀 대패를 당한 이후에 이제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물론 지로나가 이번 시즌 너무 안 좋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바르셀로나의 뭐 주축 코어들 이제 뭐 하피냐 뭐 레반도 그러니까 뭐 지금 야말까지도 지금 다 이제 결장 이슈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약간 주포들이 좀 대거 빠진 바르셀로나가 뭐 제 아무리 좀 홈이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약체인 좀 지로나라고 해도 뭐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차라리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지로나 3.5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뭐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지로나 3.5 프랜스 조금 보거나 안 그러면은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까지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축 코어들이 좀 대다수 빠진 그건 좀 바르셀로나의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좀 매치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지로나 3.5 프랜승 보거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리아 경기 AS 로마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요거는 저는 로마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